자, 일단은 뭐 장전 내용 좀 체크 좀 하고 진행을 좀 해보면요. 전일 뭐 국내 증시 일단은 마이너스 1.7% 정도 코스닥이 좀 빠졌고 코스피도 한 1% 내외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전부 다 이제 그 FOMC 일정 영향 플러스 알파로 중국 실물 경기 지표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일단은 시장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소매 판매, 기업 생산 등이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경기 침체 우려감을 키웠죠. 여기에 연준은 경기 침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고용이 좋으면은 긴축 계속 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부담감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놀라서 어제 좀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오늘 밀리지 않은 거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많이 밀렸고 오늘 개파락이 마이너스 1.7%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뭐 선반영 그리고 개파락 폭을 하면 거의 미국과 대동소이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아침에 1.5% 정도 떨어지면은 뭐 이 정도는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좀 이어졌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시가 보다는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0.3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7% 하락에서 하락폭 다 돌렸고요. 여기서 플러스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플러스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뭐 이 정도 선에서 지수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만 보면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뭐 적극적으로 사는 건 아닌데, 개인 수급이 조금 강하게 들어온다 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금투세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0억이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혹은 10억으로 유지가 됐을 때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고 우려감이 있어서 팔 사람들은 다 팔고 조정 다 해 놓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미 12월 16일이고 다음 주 20일 몇 거래일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계좌를 리밸런싱을 한다? 굉장히 또 시간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많이 나올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크게 하락에 대한 걱정을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전에 이제 잠깐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폭 나갈 장세는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조금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우려하지 말라고,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은 매수해도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주말에 방송에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이 방향을 알아야 언제 우리가 시장에서 뭐 엑시트하고 하방 베팅을 한다든지, 언제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온지에 대한 아주 큰 힌트가,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정상화가 되고 난 이후부터가 시장이 굉장히 우려감과 경계감이 그때 생기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오늘 시장 아까 이건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일단 금일 중국 코로나 이슈로 또 종목군들이 또 한 차례 계속 움직이는데,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 올라갈 때 설명을 드렸죠.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봐야 되는데 그거는 차익 매물 추세를 만들기 위한 매수세였다라고 보여지고, 왕이의 29일날 방한 이슈가 일단 중국 소비주 강하게 지금 당겨 놓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F&F 홀딩스, 그 다음에 중국 화장품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한가 갔던 컬러레이, 그 밖에 뭐 아모레지라든지 청담글로벌, CJ ENM 등 최근에 수급 좋았던 종목군들 나쁜 흐름 없이 계속 좋고요. 5G 섹터 계속 좋습니다. 힘이 계속 강화되는 느낌만 들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네요. 5G 섹터 대장은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뭐 세력주 기반에서 움직이는 게 기가레인인데, 실적도 나쁘지 않아서 기가레인 정도는 추세 매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가레인이 한 1970원 정도 박스권 행보가 나온다면은 기가레인도 단타 접근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빠졌네. 기가레인 1970원대 60원대 이 정도 구간 뭐 단타 눌림 가능할 것 같고, 매각 관련해서 STX 중공업 이제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이게 기사를 제가 체크는 해드렸었잖아요. 저도 이거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어제 장 막판에 나왔던 기사는 분명 단독 기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시간 외에 들어가기 전에 4시 전에 나온 기사가 단독이 풀렸어요. 기사가 풀렸어요. 여러 기사가 채널이 열리면서 한국조선해양이 인수 참여한다라는 게 다 풀렸기 때문에 단독이 아니었다라는 점이 강하게 시세를 만들어줬고, 오늘 저는 점상에 이제 뭐 다 매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T 상한가가 나올지. 근데 매각 이슈로 이 정도 올랐으면 잘 오르고 마감되지 않나 싶고요. 이로 인해서 YTN이 잠시 부각된 부분 정도 생각이 들고, 진단 키트는 좀 아쉽네요. 이것도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오늘 원격 진료가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사실은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진단 키트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원료의약품하고도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량 공급을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붙어버리니까 종목군들이 좀 더 세게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젠텍이 아침에 조금 빨리 움직였었던 부분도 있고, 과거의 대장주 성격인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이거는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종목군들 뭐 그냥 내 계획대로 잘 차곡차곡 매수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버킷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가에서 좀 들어가 볼게요. 버킷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에서 좀 들어가고, 주말 지나면은 카지노 이슈가 좀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상은 저는 이거 카지노로 보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유일한 지금 관련주 같아요. 카지노 같아서 콘텐츠를 중앙하고 얘가 있는데, 얘가 상 갔으니까 카지노 이슈 나오면 강하게 또 붙겠죠. 카지노 이슈 나오면은 자, 그 소마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죠. 소마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소마젠이 어제 모더나 이슈를 붙여가지고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늘 시장이 개파락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상한가 터졌어요. 상한가가 약상한가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매수한다, 이거는 저는 틀린 말이라고 보고요. 이 상한가를 간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는 거죠. 여기까지와 여기까지의 거래 대금, 단순하게 눈에서 보이는 부분에서 강하게 돈이 들어온 이 자리, 이거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을 돌파할 때 누군가는 돌파 매매도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구간들 지지 잘 받고, 왜 돈이 여기서 들어왔는데 여기까지가 어제의 이 거래 내역이잖아요. 거래.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시가에서 30억 정도 들어왔지만은 1분봉이니까 3분봉으로 놓고, 이렇게 놓고 3분봉에서 일단은 어제 거래량을 월등히 넘는 거래 대금이 시가에 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팔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샀을 건데, 이 물량을 받고 빠졌는데 다시 올라온다. 이때부터는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눌림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구간을 돌파할 때 빠르게 본다든지. 사실 이게 장 전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면은, 혹은 이런 차트를 많이 본다면은, 차트를 볼 때 아래에서 위로 보는 이 훈련만 돼 있으면은 종목을 보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재료적 특성상 이 종목은 이 모더나로 인해서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재료의 확장성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재료가 이 이후에도 갈 수 있는 재료라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매매는 뭐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어제 이런 매물대를 돌파할 때 들어와서 돌파 매매 성격이고, 이 자리입니다. 네, 재돌파할 때 들어가서 분할 매도 하는 방법. 네, 사실은 알고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부 차원에서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시고 실전 내역이기 때문에
이게 알고 있으면 좋죠. 상한가를 갖다가 뭐 D라인 구간에서 뭐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약상한가에서 이 거래량을 보고 하는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